안녕하세요, 세상학교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음 투자처로 찍은 것들 중 하나인 팔란티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투자학개론을 정주행하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투자처에 몇 년 동안 장기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미 제가 영상으로 얘기했던 테슬라랑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애들은 제일 쌀 때 산 물량의 경우 10배 이상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그 다음에 뭘까? 다음에 올 버스는 뭘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팔란티어에 대한 영상을 2개 정도 올렸는데, 팔란티어에 관심이 있으신데 혹시 안 보셨다면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 그 영상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유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바로 종교적 팬덤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팬덤, 약간 특이하게 들리죠? 특히 이제 B2B 회사인 팔란티어는 종교적 팬덤이 생기기 약간 어려운 구조임에도 이 팬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사실 팬덤이라는 거는 특히 이 종교적 팬덤이라는 거는 제가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제가 투자한 곳들은 대부분 이런 종교적 팬덤의 요소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애플은 앱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애플 제품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광팬들, 광신도라고 불러도 될 정도인 이런 사람들이 좀 두터운 층이 존재를 하고, 이런 충성도 높은 팬들은 애플에서 컴퓨터를 팔든 mp3를 팔든 핸드폰을 팔든 시계를 팔든 이어폰을 팔든 그냥 다 삽니다. 또 스티브 잡스라는 상징성 있는 그 약간 종교 리더 같은 피규어가 있고, 돈보다는 근사한 비전, 세상을 바꾸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좀 신비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회사. 최근에 비슷한 팬덤을 키우는 회사로 이제 테슬라가 있죠. 테슬람이라는 말도 생기고, 테슬라 역시 자동차를 만들든 오토바이를 만들든 킥보드를 만들든 비행기를 만들든 사려고 줄 설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테슬라가 전기 킥보드를 만든다면은 바로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에다가 회사 팬보다 개인 팬들을 더 많이 몰고 다니는 약간 특이한 존재? 기행을 또 많이 하는 기인이기도 하고, 비트코인 역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미스테리한 피규어랑 거래혁명, 탈중앙화라는 이런 좀 거대한 비전을 가진 투자처인데, 이걸 바탕으로 브랜드 가치가 12년, 10년 새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이더리움도 비슷합니다. 애플, 테슬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최근 1, 2년간 5배에서 10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이 종교적 팬덤이라는 게 투자를 하는 무조건적인 이유가 될 수도 없고 유일한 이유가 될 수도 없어요. 다만 이런 팬덤이 생기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 이게 그래서 진짜 진또배기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헛바람든 풍선인지 한번 알아볼 만한 가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르는 분야라도 뭔가 약간 광적인 팬덤이 있고 그런 층이 좀 두텁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유심히 보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팬 규모가 지금 작더라도 괜찮아요. 아니면 광팬들의 농도가 짙은 브랜드들은 대중에게 한번 이제 어필을 하면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유가 제가 이제 유망한 장기 투자처를 알아보는 그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팔란티어는 일단 피터 트리나 또 구단주로 유명한 스티브 코엔, 그 알렉스 카프, 조 론스텔 같은 이제 굵직굵직한 이름들이 있으니까 일단 예선은 합격이고, 피터 틸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제로 투 원인가? 그 책 쓰신 분으로 기억하는데, 이 레딧에서는 피터 틸보다 이 CEO인 알렉스 카프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알렉스 카프가 했던 유명한 말을 들려드리면은, 우린 투자자들이 팔란티어 떡락한다, 떡상한다, 가격 갖고 그렇게 노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B2B인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그 팔란티어라는 브랜드 자체가 신비한 느낌을 줘요. 팔란티어라는 회사 이름 자체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세계에 이제 이곳저곳을 볼 수 있는 파괴 불가능한 수정 구슬이 있거든요. 시어스톤. 그 팔란티르를 복수형으로 팔란티리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고, 하는 일도 CIA 같은 정보부서랑 연결이 돼 있고, 심지어 초기 투자자인 그 인큐텔이라는 회사는 CIA에서 운영하는 기술 관련 이제 벤처 투자 회사입니다. 게다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인의 이제 애국심까지 불러일으키는 약간 국뽕 회사? 이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건 광팬들이 생길 만한 요소가 좀 많아 보여요. 실제로 레딧을 보면은 팔란티어의 인생을 건 광팬들이 지금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실제로 경쟁력이 있다. 이 데이터 업계에서 실제로 팔란티어는 경쟁력이 있어 보여요. 아마존의 이제 레드시프트 같은 1세대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들은 별도의 데이터 인지니어링 팀이 없으면은 사용이 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한물 같고, 그 뒤에 이제 해결책으로 나온
데이터 레이크 서비스. 그런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회사는 뭐 역시 팔란티어의 심플함과 좀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팔란티어는 데이터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뿐만 아니라 인하우스 데이터 인력 갖고는 할 수 없는 것들까지 이제 커버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데이터 팀 자체를 없애버리게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고 좀 이제 대하기도 까다로운 그런 데이터 인력들을 좀 번거롭게 별도 구축해가지고 이제 갖고 있느니 그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팔란티어가 B2B 회사긴 하지만 그 정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B2C 회사들에게 모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지 굉장히 장기적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고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그 능력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자료가 나와 있으니 좀 직접 한 번씩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플함이랑 프리미엄을 지향한다는 점은 팔란티어가 약간 애플의 마케팅과도 약간 닮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만큼의 퀄리티가 받쳐준다는 거. 그리고 시장의 구조를 뭐 disrupt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게 팔란티어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 시장 상황이에요. 팔란티어가 상장하자마자 3배 정도 뛰었는데 가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시트론이라는 회사가 그 숏을 쳤는데 뭐 직원들 락업 기간이 풀리면은 뭐 떡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면 한번 비슷한 다른 회사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노우플레이크 IPO를 했죠. 그 주가랑 매출 비율이 160에서 170대입니다. 많이 또 말씀 주시는 C3AI는 그 역시 직상장이 아닌 IPO를 했고 주가 매출 비율이 80에서 90 정도. 그리고 팔란티어는 IPO가 아닌 직상장 DPO를 했고 약간 크라우드 펀딩과 비슷한 직상장을 했고 주가 매출 비율이 40대 정도. 이게 큰 은행들을 끼고 IPO를 한 회사들에 비하면은 오히려 약간 싸 보여요. 일반적인 IPO를 하면은 원래 굉장히 높은 가격부터 시작을 하는데 투자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이제 가격 리포트를 내놓을 때 IPO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약간 좀 굉장히 관대하게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약간 좋은 리포트를 내놓는 경향이 있고 직상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반대로 안 좋은 리포트를 내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철저히 제 뇌피셜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가격을 낮춰서 싸게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티뱅크인가 15달러 목표가를 제시한 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수상합니다. 이렇게 낮은 목표가의 리포트가 나오는데도 최근에 그 유명한 아크 인베스트의 케이시 우드도 50만 주를 또 베팅을 추가 투자를 했죠. 정확히는 이제 49만 1000주 정도 이제 매입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위해 물량을 모으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너무 비싼 상태라면은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2월 중에 이제 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이 보유한 그런 자사주 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그 이제 락업이 풀리는 시간이 오는데 주가가 실제로 비싸다면은 락업이 풀리자마자 이제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만약 비싼 게 사실이라면. 근데 저는 생각보다 물량이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원들이 회사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다면은 더더욱 물량이 안 나오겠죠. 저는 반대로 오히려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물량이 적게 나오면은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상장을 했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유통 주식의 지금 대부분이 그러니까 리테일,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 있어요. 그 물량이 풀리면서 오히려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좀 이제 진입할 기회를 주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란티어가 뭐 단기적으로는 뭐 제 예측이 틀려서 단기적으로 뭐 10% 20% 하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저는 이제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승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팔란티어는 몇 년간 이제 물량을 꾸준히 모으면서 계속 지켜볼 건데 앞으로 들려올 소식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꼭 세상학개론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는 거를 잊지 마세요. 이런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게 사실 시간도 소요가 되고 귀찮기도 해가지고 전업 유튜버 분들처럼 이제 자주자주 못 올려드리는데 유일하게 이제 꾸준히 올리는 이유가 있다면은 재미입니다. 재미. 제가 모르는 분들한테도 제가 공부한 거를 공유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그 여러분들의 얘기, 투자 후기를 듣는 재미. 제가 굳이 이제 투자 공부를 하는 시간을 쪼개서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인 만큼 유익하게 보셨다면은 댓글이나 좋아요를 많이 달아주시면은 꾸준히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인스타에 가끔 이제 스토리로 제가 읽고 있는 책을 올리는데 이번 책에 굉장히 질문이 좀 많이 DM으로 이제 문의가 와가지고
책입니다. 1조 원의 승부사들. 사모펀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세하고 좀 재밌게 쓰여 있어갖고 광고는 아니고 아직 구독자가 없어서 광고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학개론이었습니다.